그의 이름은 무명훈입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경상북도 청양산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더 자주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나라가 겪고 있는 변화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처럼 견고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시불 스님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스님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팬데믹, 도쿄 올림픽 연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구조와 다가오는 더 큰 문제들입니다. 그날 제자들 앞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편적인 징조들만 말했지만 이제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정치인들, 사회, 경제, 영적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뒤흔들 변화가 오고 있음을 뚜렷이 느낍니다. 나는 이것을 밝혔습니다. 무명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수십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전 지리산의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빛은 마침내 동방에서 나올 것이다. 설악산의 또 다른 스님은 한반도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기독교 목사는 의로운 한국인으로서 시계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불교 지도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녘의 무당들조차 용이 깨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모두 같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훈은 말했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체계가 붕괴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새로운 흐름을 이끌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60대에서 75세 사이입니다. 전통 정치인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실망한 후 스스로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교사였고 또는 의사였을 수도 있지만 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희귀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사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하려 왔습니다. 허황된 약속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실함으로 그는 당파적 논리에 따르지 않고 영혼과 공명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3번의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청년기, 성인기, 그리고 최근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끈기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변화가 그 자신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그가 길을 따른다면 한국은 천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나라에 3년의 암흑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명훈은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1000년에 한 번 올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갈 미래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평범함이 계속될 거라 믿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분열은 정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눈에 띕니다. 오래된 친구가 적이 되었고 가족이 갈라졌으며
교회와 절마저도 겉모습과 달리 내부가 상처 입었습니다. 그는 분열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 내 균열은 새로운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단절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정치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징후는 이미 보입니다. 평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파나 권력에 속하지 않고 진실하며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줬던 한국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을 보며 명상, 영성, 목적이 대학가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처음으로 저를 방문해 이유를 알지 못해도 촛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가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옛 규칙을 따르지 않고 창조하며 질문하고 주역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도전은 커집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소상공인은 문을 닫으며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진로의 의욕을 잃습니다. 한국은 외부 압력 아래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명우는 이를 미리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영혼의 위기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해도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의 공허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탈진의 시기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리더가 나오려면 고통의 밑바닥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리더가 60대에서 75세 사이이며 고통을 겪었고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고 부패를 직접 보았으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듣고 조용히 돕는 자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거부하고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섰으며 그 경험들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북한 지도자와 눈을 마주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군사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힘의 시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철도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며 공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이며 화해의 상징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영성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날은 과거가 사슬이 아닌 다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경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북의 천연자원과 남의 기술이 결합해 한국을 세계 3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산업뿐 아니라 영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가 아직 한국을 존중하지 않지만 영감을 주는 자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저항과 두려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를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것이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 결정적입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징후를 아는 사람은 알아챌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용한 시위가, 정치회의에서 억압된 행사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모두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눈에 띄겠지만 곧 눈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집단적 단절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된 움직임이며 당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커질 것입니다. 힘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만은 단지 경제적,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본질 상실의 느낌입니다. 엘리트들이 선거 전략을 논하는 동안 일반 국민은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리더들의 실망한 젊은이들, 비대에 시달리는 이들, 부서진 가정,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 지친 노동자들, 긴장은 극에 달합니다. 무명우는 이것이 혼란으로 이어져 피할 수 없고 빠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느낍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은밀한 모임과 조용한 대화가 늘어납니다. 역사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징은 무명운의 말과 맞아떨어집니다. 60대에서 75세 사이의 남자, 정당에 속하지 않고 봉사 경험이 있으며 명예를 원하지 않고 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3번 쓰러지고 일어섰으며 그 경험들이 그를 강하게 했고 이 순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표나 권력을 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릅니다. 그는 지표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의 말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의 힘은 누구에게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거에서, 조용한 고통에서, 그가 얻은 도덕적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가 바로 변화를 이끌 인물입니다. 북한은 주목하며 내부 시험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가 없고 민간인 간 소통만 있습니다. 편지가 전달되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무명운이 예견한 대로입니다. 변화는 공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개 발표나 의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남자가 판문점에서 마주할 것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총을 쏘지 않는 사람만이 이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철도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명우는 계획이 완성되었고 엔지니어가 선정되었으며 노선도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 결정은 곧 발표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첫 기차는 2년 내에 출발할 것입니다. 그것은 화해와 연합의 상징이 될 것이며 탑승자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무명우는 새로운 시대에는 심지어 적들도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립하는 세력은 서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대결 시스템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분쟁의 힘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집단은 공동의식일 것이며 옛 의식이나 미신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징후를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 순간에 물러난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3년간의 암흑기가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의식의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체계를 지배해온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SNS와 오래된 인물들의 복권은 더 이상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낡은 정치인들은 혁신가인 척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습니다. 진짜와 조작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명우는 진정한 리더가 등장할 것이며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존재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작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한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노인들, 환자들, 동료들, 조용한 증인들이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언된 리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긴장이 높아지고 한국인은 강대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미중 간 지정학적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일본은 전략 동맹을 강화하며 북한은 군사 움직임을 계속합니다. 한국은 어느 한편을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명우는 새로운 시대가 중립과 수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나타날 나라는 다를 것이며 그림자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단호하며 조용한 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길을 택했습니다. 서구 논리를 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와는 가까워지고 급진주의자와는 거리를 둡니다. 이 결정은 초기에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고립, 투자 동결, 국제 비판. 하지만 진실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분열되고 일부 기자는 조작에서 멀어집니다. 새로운 한국 미디어가 힘을 얻고 사람들은 보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현 상황은 불안정하며 정보는 상충되고 공격적인 의견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혼란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제 붕괴 직전의 마지막 숨결입니다. 이때 자발적 연대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취약 지역 돕기를 조직하고 교사들은 자원 학습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스님과 목사들은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명상합니다. 공식 지도자는 없지만 운동은 커집니다. 무명우는 이것을 국가의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